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어떤 성장,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어떤 성격, 프랜차이즈의 성격, 프랜차이즈가는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 프랜차이즈 어떤 계약의 어떤 특수성 이런 부분을 설명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요즘 많이 성장하는데 그런 부분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은 프랜차이즈는 어떤 유통 경로상의 여러 영역 계약형 경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냐면 제조업체가 도매, 소매, 소비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유통 경로잖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시스템도 어떤 제조업체에서 가맹점, 이게 소매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비자. 근데 이 상품을 제조업체에서 도매상으로,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소매상에서 고객으로 하는 거는 어떤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사다가 판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프랜차이즈 형태로 할 때는 제조업체와 가맹점 간에 서로 그 독립적인 가맹 계약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로 어떤 계약형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포괄적인 복합 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냐면, 그런데 복합 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합 계약의 특성은 뭐 이런 부분이 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계약 자체가 부합 계약성의 특성이 있어요. 부합. 이건 뭐냐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는데 본사의 계약서대로 거의 계약을 한다. 이런 부분이라. 그 다음에 또 장기적인 계약이다. 한번 계약을 하면 뭐 한 5년 정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다면 파리바게트 5년 정도 한다. 그리고 또 의존성이라고. 의존성. 본사에 조금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가맹점주와 계약자가 갑과 을이 있을 때 어떤 상품에 대해서 계약 조건을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그냥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좀 한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가맹본부의 시스템, 가맹본부의 정책 이런 거를 그대로 재사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그런 부분인 것이 이제 이 프랜차이즈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거죠. 어느 점포를 프랜차이즈 점포를 가더라도 동일한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뭐 한 1km 전방에서도 저 멀리에 저건 맥도날드다. 그리고 버거킹도 버거킹이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잖아요. 디자인이랑 어느 점포를 가더라도. 그렇지만 다 그게 어떤 그 각각 다른 위치에 있지만 그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니까 멀리서 봐도 스타벅스인지를 다 아는 거지. 그죠? 스타복스가 아니라 스타벅스를 다 물론 요즘 상표로 해가지고 스타복스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거는 지식재산권에 침해라서 소송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S에 기반한다. 표준화, 전문화, 전문화, 단순화, 뭐 이런 거에 기반이 된다. 그리고
비교적 소규모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를 고객으로 맞이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조금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성격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좀 특별하는데 기본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하면 체인 시스템이다. 유통 경로상의 계약형 체인이다. 유통 경로상의 계약형 체인이다. 그다음에 매스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여러 개 점포를 이렇게 운영하는 뭐 그런 콜라보 시스템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하위적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본부와 가맹점 간에 서로 계약에 의해서 영업 지도를 해주고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는 서로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에 분업하는 역할 분담을 하는 시스템. 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시스템, 교육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상품을 공급하는 시스템, IT 전산 시스템, 슈퍼바이징이라죠. 가맹점에 대해서 지원, 지도, 감독, 통제하는 시스템. 이러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그럴 때는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적인 거, 그 다음에 하위적인 시스템 정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하고 갖춰져 있을 때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도 프랜차이즈가 점포 수가 막 2018년에도 한 6천 개였는데 2021년에 12,000개. 가맹점 그러니까 이만큼 요즘에는 점포를 소규모 어떤 점포 자영업이 거의 프랜차이즈가 아닌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매장에서 그 점포 요즘 소상공인 점포가 거의 프랜차이즈화 한다든지 프랜차이즈화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포즈 카페가 2014년에 한 개 경상대에서 한 개 점포를 했던 게 지금 1,500개가 넘어간다는 거죠. 1,500개. 그런 것처럼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하면 점포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커피숍도 봐요. 커피숍, 스타벅스, 직영형 여기는 이제 가맹점 직영형 프랜차이즈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타벅스. 그다음에 투썸 프레스. 그래서 그다음에 이디야. 타멘탑스. 컴포즈 카페, 메가커피. 얼마나 많은 가맹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동네에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특수성에 있는 카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카페보다 이렇게 약간 프랜차이즈로 되어 있는 카페들이 또 가맹점이 늘어나고 성장을 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어떤 브랜드의 54.3%가 어떤 이렇게 어떤 가맹점이 연계인 또 사업 미개시 브랜드도 있다는 거죠. 사업자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또 이런 부분이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만 내놓고 가맹점이 없는 사업자들도 많다. 많다. 그러니까 가맹부 브랜드 수로 보면 2,400, 가맹점이 영인 브랜드가 5,700개 이렇게 된다. 그죠? 그다음에 매출액으로 하면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가맹 본부 매출액과
가맹점 매출액을 할 때 118조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비약적으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산업이 상당 부분 많이 성장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 어떤 그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자기만의 상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엔 전부 다 가맹점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닭집도 마찬가지예요. 닭집도 교촌치킨, BBQ 치킨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치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맹점당 매출액도 이렇게 뭐 가맹점당 매출액이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좀 줄고 있네요. 2.5, 1.9억, 뭐 1.7억. 예전에는 2019년은 외식이 3.1억이었는데 점포당 매출액이 2020년은 2.2억 5천 판다는 거죠. 연간. 도소매도 3억 8천 팔던 것이 3억 7천 팔고. 그리고 또 이제 임직원 수도 줄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비대면이 강화되고 자영업자가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줄은 거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이렇게 한 12,000개 되는데 괜찮은 브랜드는 어떻게 선정하나? 그래서 괜찮은 브랜드를 선정해야 되죠. 괜찮은 브랜드. 그래서 괜찮은 브랜드를 선정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빅데이터 정보라든지 그래가지고 재무 부분, 연매출 2조 원 이상 기업,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뭐 사회에 뭐 이렇게 한번 제시를 안 하고 그런 어떤 가맹점이 좋은지 뭐 이런 지표도 만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창업을 할 때 어떤 요즘에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프랜차이즈를 하니까 프랜차이즈가 어떤 브랜드가 괜찮은 건지 그걸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어떤 제시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가 또 해외 진출을 많이 한다. 해외 진출하는데 해외 진출하는 걸 직접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가 우리가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던킨 도너츠도 예전에 들어왔지만 미국 브랜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직접 프랜차이즈 해외로 하는 거. 그다음에 합작 투자라는 라이센싱이라는 어떤 기술 제휴를 한다든지. 기술 제휴. 비슷한 개념이에요. 마스터 프랜차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운영권을 어떤 지사 개념으로 어떤 한국에서 네가 다 운영해라. 미국에 있는 어떤 브랜드를 어떤 미국의 어떤 뭐 마스터 프랜차이징 개념으로 뭐 미스터 뭐 피자 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마스터권을 한국에서 가져가지고 한국에서 독립적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런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해외 프랜차이즈를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뒷받침들이 어찌됐든 언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가면 롯데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추세가 어떤 좀 괜찮은 브랜드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화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고 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은 계약형 경로 특성이다. 계약형 경로로서 가맹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포괄적인 복합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다른 계약과 다르게.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거고 3S를 기반으로 비교적 소규모 점포에서 어떤 최종 소비자를
고객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